말 놓는 게 어떨까요? 어떨까? 왜냐면 그럼 말 놓자. 말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칸이고요. 저는 양 대표입니다. 저희가 서울대 정예생 시점에서 본 드라마, 영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정치 영화는 택시운전사라는 영화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러 간 한 독일 기자와 실제 택시 운전사의 시대를 바탕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재현해낸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뽑는 택시 운전사의 명장면은 역시 그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 택시 추격전인데요. 동료 택시 기사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생동감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 군인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그 봐주잖아요, 한번. 그죠. 저 군인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어느 정도 바뀐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영화적 설정인가? 저는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게 왜 정치 영화인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많을 건데요. 여기서 많은 정치성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바로 편견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주토피아의 동물들은 별의별 동물이 다 나옵니다. 다양성의 사회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서로에 대한 편견. 호랑이가 토끼 보고 귀엽다라고 하는데 뭐 토끼는 그건 호랑이가 듣기에는 뭐 기분 나쁜 말이네요. 정치적 올바름과 편견에 대한 것이 깊이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초식 동물은 육식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으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움,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권력자에 대한 현실 풍자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것이 2016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해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굉장히 쉽게 잘 나타낸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JTBC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정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게 보통 정치 영화가 좀 식상해질 수 있는 게 약간 너무 권선징악적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죠? 뭔지 알까? 근데 보좌관은 그런 느낌이야. 착한 놈은 먼저 주고 나쁜 놈들끼리만 남아가지고 이제 사는 거야. 와. 클리셰를 깼고. 거기서 이정재는 덜 나쁜 놈이 아니라 뒤지게 나쁜 놈이야. 덜 나쁜 놈.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어.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나쁘게 해서 올라가서 내가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정재가 그걸 대표하는 부류.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캡틴 아메리카 더 시빌 워인데, 개인적으로 마블 세계관 영화들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악당의 복수극에 휘말려가지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악당이 자살하려고 할 때 너는 그렇게 죽어서 안 된다, 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고 대신 사회 시스템에 맡겨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사실 그 더킹에서 제일 인상 깊은 약간 검찰 조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조인성이 장인 잘 만나는 거, 연예인이랑 만남 가지는 거 따왔고, 부정의에 약간 숙이고 들어가서 결국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안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인간인데, 제일 재밌는 건 이제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약간 좋지는 않은 면들을 다 응축해서 결국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한국 권력이 흘러가고 있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조인성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의 그냥 등장인물 이상으로 어떤 대한민국에서의 시민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걸 난 들어. 조인성이 선거에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더킹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이게 딱 끝나는 걸 봐서는 어떤 대한민국의 더킹이라는 게 검사와 검찰에서 이제 어떤 국민 주권으로 넘어가는 그걸 상징한다고 그 감동을 생각한 거. 만약에 한국에서도 행정 능력하고 사법 능력하고 입법이 다 마음이었어. 그러면은 솔직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재밌는 상상 같은데. 재밌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진짜 딱 지정생존자로 누구를 지정해야 될까? 일단은 지정선전자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고를 당하거나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일단 국무총리가 군한 대행 형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만약 총리마저 부재할 때는 이제 각 부처의 장관들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
불임 사건에서 이제 청년들이 막 뭐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그런 책들을 읽는데 사회주의 책이다 혹은 뭐 반정부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보법을 이유로 이제 막 탄압을 한 건데, 국보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이전에 어떤 사상, 동기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실제로 그걸 개정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 국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국보법과 같은 취지의 법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잘 제대로 보장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야. 즉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지. 폐지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다만 그 말했던 악습, 뭐 예를 들어 사상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암살이라는 영화가 친일파와 뭐 친일 행적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 친일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게, 이완용이나 막 네임드 친일파들처럼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제대로 팔아먹고 할지 안 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광복이 됐는데 나는 친일파로 몰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서울대를 다니고 있지만 일제 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경상제대 제국대학의 학생인 거고 검사가 됐다. 일제강점기 때 검사로서 활동을 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몰리기 굉장히 쉬운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정치 이용하지 말되 여전히 친일 청사는 이제 계속되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